안녕하세요. 이중식 교수예요. 어, 1인 가구와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그 학기 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족이라는 단어하고 가구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가족은 어머니, 아버님, 동생, 뭐 이렇게 이제 혈연 혹은 결혼해서 내 처, 내 남편 이렇게 엮여지는 이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구는 여기 보면 집 아래 그 잎들이 모여 있잖아요. 즉 한 외형 안에서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연과 상관없이 한 틀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거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자고 먹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인 가구라는 표현이 지금 약간 모순적인 것 같아요. 아까 틀 안에서 여럿이 같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마치 혼자 친구 뭐 이런 것처럼 어, 막상 모여있는 복수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게 이제 혼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1인 가구화는 어떤 역사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새로운 인식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에서 데피니션은 1인 가구라 함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 아까 이제 내용이라고 그랬죠. 활동, 자고 먹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생활 단위, 생활 단위라는 건 주거 기준이에요. 공간 기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고시룸, 원룸,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 한 사람을 위한 전용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에 이제 혼자 있을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여러 사람을 위한 집 중에 좀 작은 집에 혼자 사는 일반 주택,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1인 가구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숙사나 복합시설 등에 사는 사람들은 1인 가구로 세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거기에 잠시 머문다라고 보는 거죠. 또 1인 가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1인 가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싱글 하우스홀드입니다. 가구죠. 하우스홀드. 그런데 이는 독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싱글, 메리드의 반대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꼭 비혼주의자거나 싱글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출장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생활과 주거를 별도로 하는 사람들 혹은 뭐 별거를 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건 결혼 여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의 대비적인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올해 초에 1인 가구가 한국에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이 장표에서 보면은 약간 하늘빛의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 1대2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북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40% 후반부니까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 안에 1인 가구의 비율은 절반에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혼삼 스타일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들이죠. 혼삼 스타일 이런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은 보통 여행 뭐 밥 먹는 것도 소셜 활동이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사회적 활동에 같이 하는 근데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멈추고 혼자 한다는 점이죠.
왜일까요? 이 지나친 사회관계에 대한 피곤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오롯이 나 자신을 찾고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일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삼 스타일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첩되는 부분을 보면 1인 가구하고 홈삼 스타일은 다분히 겹쳐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인 가구도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혼삼 스타일은 1인 가구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따라하거나 혹은 1인 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거나 그러면서 혼삼 스타일도 서서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1인 가구가 만들어지는 혹은 이제 그 특징들을 네 가지 축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인 거는 뭐 부모님 잔소리가 싫어서 혹은 형이나 동생들하고 부대끼기가 싫어서 집이 좁아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날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죠. 반면에 비자발적인 거는 회사나 학교가 고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멀리 나오는 것들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비자발적인 원인들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거나.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형태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원룸, 고시텔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혼자 사는 형태의 주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주택, 쉐어하우스 등의 거실을 같이 묶어서 혹은 공용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주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굉장히 흥미로운 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혼삼이 단기적으로 벌어지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벌어지느냐. 뭐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단기적이에요. 2년 정도도. 하지만 이게 3년, 6년, 9년, 12년 이렇게 이제 쭉 길어지다 보면은 어느 포인트에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혹은 친구들과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여유와 부족은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실 혼삼도 1인 가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양한 오토 서비스도 있고 또 굉장히 풍족한 주거 형태도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다이소에 가서 가사도구 일체를 구비할 수는 있지만 뭔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걸 살 수가 없고 한번 사놓으면은 먹다가 뭐 썩어서 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혼삶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많이들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보다는 새로운 개인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의 가운데 있는 노란 부분을 보면은 1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화, 1인 가구로 이제 진행되고 있음. 이것이 우리의 이제 포인트, 이 변화를 포인트라고 봅시다.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 사각형은 크게 이제 두 개의 가로 세로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가로축은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세로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혼삼 스타일 영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좀 짙은 노란색인데 좀 장기적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1인 가구 중에서 대안이 없다, 외롭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떠밀려서 1인 가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방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기술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 원인은 보통은 장기 불안으로 미혼, 비혼, 개인화 등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맞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 중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1인의 문제 해결력 증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정보화 시대가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일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하는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만 내면 사실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물건을 하나 어디다 보낸다든지 어떤 치안과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1인이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족과 여러 사람과 있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나가서 살면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이 노란색의 오른편을 보면 이래서 생기는 이슈들입니다. 일단은 이 소셜 측면에서 보면 혼자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범죄나 이런 걸로부터 취약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활동량이 많고 운동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다분히 사회적인 부분인데 혼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방바닥에서 굴러다닐 가능성이 많겠죠. 또 제 시간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나 자신을 규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학교나 회사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외부적 규율이 들어오는데 취준생이나 뭐 방학 동안에 혼자 있게 되면은 그런 게 더 어렵겠죠. 심리적으로는 외로움과 목표 상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사회의 변화나 개인의 변화를 가져올 텐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솔루션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쪽 핑크 박스를 보면은 이런 1인 가구화를 위해서 집, 상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구 때문에 생활 때문에 도구가 서로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1인 가구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죠. 왼쪽 아래쪽에 보면 기반 요소라고 썼는데 1인 가구화가 진행될 때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원인을 미치는 걸 크게 두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문화 저항이 굉장히 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경제적인 이슈나 산업적인 이슈가 들어오면 문화적인 게 웅크러들어요. 또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문화적인 것들이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문화들, 뭐 가족의 문화, 아니면 친구의 문화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젠다가 이끌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삶의 모습을 어떤 문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많이 해결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1인 가구와의 또 다른 기반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나치게 사회적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가부장적 문화도 있었고 관계 비용도 많이 듭니다. 회사 다니면 회식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시간 같이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1인 가구화로 가는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1인 가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곧 개인이 가족이 되는 그런 신인류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여태까지는 긴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가족 속의 개인이라는 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이 살다가 잠시 가족이 됐다가 다시 개인으로 돌아오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제가 이제 리빙랩 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했는데, 새가 문 열어놓은 새 장으로 스스로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날개를 접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굉장히 좁고 제한적인데, 그 안에 있으면 물론 천적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뭐 적당한 먹이도 주겠죠. 안정된 온도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웠어요. 왜 우리는 밖에서 스스로 날개를 접고 안으로 들어오는가? 밖은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아마 이번 학기 동안에 지속될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이런 문제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나한테 이런 1인 가구, 혼삼 스타일들이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잘 관찰하면서 거기에 감춰져 있는 불편, 어려움들을 찾아내고 그거로부터 원인과 솔루션을 어떻게 찾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번 한 학기 동안의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